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웬일이니? 근데 너 혼자 온 거야? 네, 그냥 아침밥 좀 얻어먹을까 해서요. 성규는 어떻게 하고 혼자 온 거야? 그이는 아직까지 오밤중이에요. 그럼 깨워서 이따가 같이 오지.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일찍 왔어. 라며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이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방에 계신 거예요? 아니, 벌써 나갔어. 네? 오늘 주말인데 벌써 나가셨다고요? 요즘은 무슨 일이 그리도 바쁜지 주말에도 아침 일찍 나갔지 뭐니. 오늘은 무슨 일로 나가신 건데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 시아버지 친구 중 한 사람이 아내랑 이혼한다 만다 그러면서 별거를 하고 있다잖니. 근데 네 시아버지 친구는 이혼하기 싫어하고 아내 쪽은 이혼을 원하니까 네 시아버지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해준다고 같이 낚시 간다더라고. 낚시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글쎄다. 강원도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분은 어머님도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고향 친구라고 하는데 나는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다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것인지 제 눈치를 살피다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캐묻는 거니? 아니, 캐묻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왜 궁금하냐고. 내가 너를 모를까봐 그래? 진짜 그냥 물어본 거라니까요.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뒷걸음질을 치자 시어머님이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아침잠이 얼마나 많은데 주말 아침부터 찾아와서 네 시아버지에 대해 캐묻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면 다 티가 나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라.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냥 물어본 것뿐이에요. 글쎄 무슨 일이냐고 해도 그런다. 어느새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돌처럼 차갑고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손을 꼼지락거리다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진짜 난감해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사실은 그게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제가 우황청심환이라도 하나 사올까요? 대체 무슨 얘긴데 이 난리야? 답답하니까 얼른 말이나 해봐. 시어머님이 대답을 재촉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들이킨 다음 다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얼마 전에 엄마가 아버님을 봤대요. 같은 지역에 사니까 마주칠 수도 있지. 설마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인 거야? 시어머님이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피식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말문이 막힌 채 다시 눈치만 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장난스레 물었어요. 왜? 설마 네 시아버지가 여자랑 팔짱이라도 끼고 가는 거 보셨다니? 저기 그게... 하긴 네 시아버지는 그럴 위인이 못 되지. 어머님, 사실은 얼마 전에 아버님이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어요. 숙박업소라니? 숙박업소라면 뭘 말하는 거야? 설마 호텔 그런 곳을 말하는 거니? 호텔은 아닌데 비슷한 곳에서 나오셨대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아무래도 사부인이 잘못 보신 것 같구나.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큰 소리로 웃고 계셨기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럼 진짜란 말이야?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엄마도 처음에는 잘못 봤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우선 아버님이 입고 계신 점퍼가 제가 사드린 걸 입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며느리가 사준 점퍼라고 내내 그것만 입고 다니긴 했지. 똑같은 그 점퍼를 친정 아빠한테도 사드려서 잠깐 긴가민가 했다는데 아버님 차를 보고 확실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차 번호가 많이 특이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네 시아버지가 맞단 말이야? 우선 엄마 말로는 그래요. 거기서 나오시면서 아버님이 점퍼에 달려있던 모자까지 푹 뒤집어 쓰시고 나오시더래요. 엄마도 충격받아서 말도 못하고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네 시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는 말이야? 바람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며 제가 울상을 짓고 있었는데요. 사실 한 달이 넘게 고민하고 또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손을 덜덜 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앞으로 사부인 얼굴을 어떻게 본다니? 다 늙어서 이게 웬일이야? 어머님, 근데 아버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일은 무슨 일이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곳을 들락거리겠냔 말이야. 어머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곳을 들락날락 하는데 당연히 이상하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말로는 그때가 평일 5시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는 아버님이 회사에 계셔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나한테 거짓말하고 휴가를 내거나 했겠지. 어쩐지 그동안 행동거지가 영 수상쩍긴 했다니까. 망신살이 뻗쳐서 앞으로 사부인 얼굴을 어찌 본다니. 결국 시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말을 꺼낸 게 아닌가 싶어서 죄책감마저 느껴졌기에 어렵게 입을 뗐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슨 일인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확인을 해볼 게 뭐가 있어? 뻔할 뻔짜 아니겠어? 엄마 말로는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100% 바람을 피운 게 분명해. 전에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 50대 후반을 조심하라고 했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주 보는 사람 말이 딱 맞았던 거네.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50대 후반에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하면서 항시 사람 조심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 사주가 이렇게 딱 들어맞을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실래요? 확인을 하다니 뭘 확인을 해? 아버님 뒷조사를 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뒷조사를 할 게 뭐가 있어? 증거도 확실한데 난 도저히 같이 못 산다. 시어머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시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랬다가 아버님이 아니라고 잡아떼시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사부인이 다 봤는데. 설마 엄마까지 불러서 삼자 대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더 있겠어? 제가 볼 때 그건 아주 위험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만약 어머님이 삼자 대면 하자고 하면 엄마가 절대 안 한다고 펄쩍펄쩍 뛸걸요? 아니죠. 엄마 성격에 아예 잠적할 수도 있어요. 뭐? 잠적? 그럼요. 엄마는 절대 증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저랑 같이 아버님 미행해봐요. 제 입에서 미행이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시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뭐? 미행? 우리가 미행을 어떻게 해?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운전하는 기가 막히잖아요. 미행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가능하겠니? 어머님, 저는 아버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확신하거든요. 다만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생각해보니 요즘 휴대폰 잠금장치도 설정해놨더라니까. 잠금장치를요? 그래. 그동안은 그런 거 귀찮다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얼마 전부터는 비밀번호로 잠궈놨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해놓은 거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개인정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말을 돌리더라니까. 진짜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암튼 내일 바로 미행해봐요. 라며 시어머님과 계획을 짠 뒤 집에 돌아왔는데요. 역시나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려서 봤더니 엄마였습니다. 현주야, 사부인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지? 사실은 지금 시댁에 다녀왔어. 엄마, 나 밖에 나가서 전화할게. 집안에 남편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방금 다녀왔는데 어머님 지금 난리도 아니셔. 뭐? 그럼 사실대로 다 말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아버님 계신지 확인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워낙 눈치가 빠르시잖아. 거기다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바로 들켰지 뭐.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끝까지 묻고 갔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 평생 그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도 없고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나왔다고까지 말한 거야? 내가 사부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근데 사부인은 진짜 괜찮은 거야? 어머님도 충격받아서 알아눕긴 하셨지. 그래서 내일 같이 미행하기로 했어. 뭐? 미행? 설마 바깥 사돈을 미행하겠다는 거야? 엄마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당연히 미행해야지. 얘가 정신이 나갔네. 그렇다고 미행을 하면 어떡해. 난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어. 너 그 미행 그거 절대 하지 마. 얘가 미쳤어 진짜. 그냥 멀리서 확인만 할 생각이야. 라는 제 말에 엄마가 버럭 소리까지 질렀지만 제 생각은 확고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자 남편이 물었어요.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오늘은 본가에 가서 잘 생각이야. 본가라고 하면 우리 본가? 어머님이랑 할 일이 좀 있어서. 우리 엄마랑 무슨 할 일이 있어? 그럼 나도 같이 가. 아니야, 이건 어머님이랑 나랑 단둘이 해야 하는 일이야. 요즘 들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내내 한숨만 쉬는데 일이 없긴 뭐가 없어. 진짜 별일 없어. 그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다만 오늘 저녁에 어머님이랑 둘이 데이트하기로 했거든. 난 살다 살다 시어머니랑 단 둘이 데이트한다는 며느리는 또 처음 보네. 엄마도 허락하신 거야? 당연하지. 어머님은 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잖아. 라며 제가 대충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시아버님이 밤 늦게 들어오셨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쓰러지듯 잠이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시어머님이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봐라. 뭔가 이상하다니까. 전에는 일찍 들어와서 책도 읽고 TV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지쳐 쓰러져서 자기 바쁘다니까. 그러게요. 거기도 얼굴도 많이 헬쑥해지셨는데요. 그렇지.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저 모양 저 꼴이냔 말이야. 근데 내일도 아침 일찍 나가실까요? 그러지 않겠어. 요즘은 주말에 매일같이 나간다니까. 저번 주에는 등산 간다고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거든. 아무튼 내일 몰래 미행해봐요. 제가 먼저 내려가서 차에 타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머님도 아버님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면 빨리 1층으로 내려오셔야 해요. 라며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시아버님이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둘이 시아버님 미행에 나섰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아버님은 워낙 조심성이 많은 분으로 운전을 천천히 했기에 따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 차를 따라가다 보니 시아버님이 한 극장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나, 네 시아버지가 지금 극장에 들어간 거니? 그렇네요. 극장에는 왜 들어가신 걸까요? 왜긴 왜겠어. 영화 보러 들어간 거겠지. 그동안 나한테는 극장 가는 건 돈만 아까운 일이라고 한 번을 안 데리고 가더니 극장에 들어갔네. 이 시간에 영화를요? 그것도 혼자서요? 여기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한 거 아니겠어? 이 인간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라며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극장에 들어갔던 시아버님이 몇 시간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걸 보니 극장에 있는 게 확실해 보였기에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며 가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시아버님의 차를 감시하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극장 앞에서 눈이 빠져라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님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갔는데요. 시어머님이 넋이나간 표정으로 한 곳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셨다면서요. 어디 계신 거예요? 참 할 말이 없구나. 네? 할 말이 없다니요. 그럼 설마 진짜로 여자랑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지만 시어머님이 여전히 넋이나간 표정으로 한 곳만 응시하다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인형탈 쓴 사람 보이니? 네? 인형탈이요? 아, 네, 보여요. 근데 갑자기 인형탈은 왜요? 저기 인형탈 쓰고 있는 사람이 네 시아버지야. 예? 아버님이요? 설마요. 진짜 저 인형탈 쓴 사람이 아버님이라고요? 그래.
대체 저 인간이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말에 제가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자 시어머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지금 가서 뭘 어쩌려고 그래. 아버님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러죠. 어머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조금 전에 잠깐 얼굴 봤는데 네 시아버지가 확실해. 대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가서 확인해보고 아버님 맞으면 모시고 가야죠. 방금도 잠깐 얼굴 보였다고 그 옆에 사람이 난리를 치던데 우리가 이런 모습 봤다고 하면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겠니. 우선은 집에 가자꾸나.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내가 물어보마. 넌 우선 니들 집에 가 있어. 시어머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기에 곧 시어머님을 시댁에 내려드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시어머님이 불러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한다. 왜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네 시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구나. 한마디로 회사에서 직급을 강등시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잖니. 강등당하고 한참 후배들 밑에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위로금 받고 회사를 나가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다잖니. 주변에서 너무 불편해하는 기색이라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랬으니 집에다가 말도 못하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한 모양이야. 네? 아르바이트요? 그렇다고 하더구나.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닥치는 대로 다 했다지 뭐니. 그럼 그때 엄마가 봤던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구나. 내가 보니 갑자기 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시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중견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는데 당연한 거죠. 그러게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러고 있었다지 뭐니. 그럼 대체 얼마 동안이나 그러셨던 거예요? 벌써 몇 달 됐다고 하더라고. 몇 달씩이나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럼 앞으로는 못하게 하셔야죠. 그렇잖아도 오늘부터는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다. 지금까지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건지 너무 속상하네.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시어머님을 보며 저 또한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기에 제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럼 당분간은 저희가 생활비를 좀 보탤게요. 생활비는 뭔 생활비야. 아버님이 생활비 때문에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보탤게요. 그런 게 아니야. 그동안 착실하게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살만은 한데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잖니. 거기다 너무나 갑작스레 회사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머리가 멍해지면서 눈앞이 깜깜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잠시 정신줄을 놓았던 모양이야. 내가 이제부터는 집에서 좀 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라며 시어머님이 내내 한숨을 내쉬다 들어가셨는데요. 결국 그날 엄마를 찾아가서 있었던 사실을 전부 말하자 엄마도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임원까지 하시다 그러기 참 힘드셨을 텐데 바깥 사돈이 참 대단하시네. 그러게 나도 많이 놀랐잖아. 근데 아버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 우울증도 좀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말에 엄마 얼굴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시아버님은 내내 무기력하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본가에 가도 비약이 일쑤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왔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또다시 엄마에게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더니 제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예, 정말 고맙구나. 네? 고맙다니요? 뭐가 고마워요? 너 혹시 모르고 있었던 거니? 뭘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나 바깥사돈 양반이 말이야. 네 시아버지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다니. 네? 아빠가요? 무슨 일자리인데요? 정육점에서 배우면서 일하고 있는데 네 시아버지가 아주 만족하고 다니고 있잖니. 정육점이요? 아버님 그런 일 안 해보셨을 텐데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하긴 아주 만족하고 있어. 비록 일은 힘들지만 기술을 배운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어. 이게 다 바깥사돈 덕분 아니겠니? 라며 시어머님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는데요. 부모님이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네 분이 같이 만났고 아빠가 어렵게 일자리 이야기를
꺼낸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지내고 있다 보니 시아버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던 모양이었어요. 아빠 친구분이 큰 정육점을 하고 있다 보니 일도 배울 겸 추천을 해드렸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빠가 조용히 설득을 했다네요. 사돈, 저도 사돈과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도 언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 사돈이 먼저 가서 일을 배우고 있다가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이나 저나 입장이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리 배워두셨다가 저도 회사에서 쫓겨나면 그때는 사돈이 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다가 둘이 같이 정육점 하나 내서 일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육점 이름도 사돈 정육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돈 정육점이요? 그럼요. 거기다 제 전공인 마케팅까지 같이 하면 아주 잘 먹힐걸요. 가만 보니까 저도 회사에서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 사돈이 먼저 가서 일을 좀 배우고 계세요. 요즘 들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 기술 하나 정도는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도 처음에는 회사 다니다가 쫓기듯 나와서 정육점 일을 힘들게 배워서 정육점을 열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기술은 하나 배워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 먼저 가서 배우고 계십시오. 제 친구가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까 잘 알려줄 겁니다. 라는 아빠 말에 시아버님이 눈물까지 글썽였다는데요. 그 뒤 시아버님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일을 배우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신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은 아주 신바람이 났다니까. 집에서 고기 써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른다. 나중에 바깥 사돈한테도 가르쳐드려야 하니까 잘 배워놔야 한다고 말이야. 사돈 양반한테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님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배우고 계신데요. 아빠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정육점에 찾아가서 일을 배우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문득 며칠 전 도시락을 싸서 정육점을 방문했더니 시아버님이 어찌나 제 자랑을 하시던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